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나니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제일 기묘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하시오. 또 다른 동포를 죽여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16일은 이 땅에 우리 방송이 출범된 지 6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 방송 개시일의 즈음에서 앞에서 잠시 들으신 것처럼 우리 방송 초창기 때부터 사용되던 귀중한 방송 기재 자료들을 수집하시기에 평생을 바쳐오신 원로 방송인 유병훈 선생님 모시고 그 자료 수집에 얽힌 여러 가지 얘기와 방송의 비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가 시작되면서 그 오래된 녹음 소리였습니다마는 이승만 박사의 얘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어떻게 입수하신 테이프입니까? 저게 1942년 6월 13일 날 이승만 박사가 망명을 해가지고 미국 생활할 때 독립운동할 때죠. 네. 이제 그때 미국에서 일제하에서 신음하고 일제대항해서 싸우고 하는 우리 한국 동포들을 들으라고 미국에서 단파 방송으로 태워보낸 거예요. 네. 근데 저것은 제가 1957년에 미국의 VOA 방송국에 갔을 때에 한국 방송에 계시다 거기가 계신 박경호, 민재호, 이계원 그리고 황재경 이런 분들이 주선해가지고 그런 녹음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 주선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건강해 보이십니다. 근데 요즘도 계속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 거쳐오고 있죠. 네. 어제도 정계천 고음산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왔죠. 어허. 예. 이 어느 정도나 그동안에 모으셨습니까? 이 자료를. 글쎄요, 그게 제가 자료를 완전히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논아놓질 못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 2,000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요 근래 뭐 일본에 가셔서 또 자료를 제가 가져오신 게 있다고. 일본에 자료 수집으로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는데 그 저도 못 가지고 있는 귀중한 네. 우리 한국 방송 처음 시작할 때 마크를 하나 발견해서 네. NHK 박물관한테다 부탁을 하니까 이렇게 사진 하나 만들어 줘서 그래 가져왔습니다. 아하. 그 위에는 이제 JODK라고 쓰죠. 그렇죠. JODK 이게 아마 현상 모집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아하. 듣기에는. 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이름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경성방송국 이렇게 그래서 있었는데. 네. 그밖에 요즘 하시고 계신 일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요새는 단파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외정 식민지 하에서 우리 한국 방송이 18년 동안 세월을 보냈어요. 네. 그러는 동안에 한국 방송국 직원들이 지금 들으신 저런 이승만 박사 또는 중경에서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이 고국 동포에게 보내오는 단파 방송을 네. 단파 방송이나 아무나 못 듣는 거거든요. 단파 수신기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근데 그 단파 수신기가 방송국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를 기화로 해가지고 애국심에 불타는 한국 방송국 직원들이 저거 듣기 시작한 거죠. 뭐 제 자신도 저 방송 들었으니까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그냥 가슴에서 애국심이 용솟음 치니까 가만히 있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걸 바깥에 가져 나가서 이제 독립 투사들, 애국지사들에게 전하는 이제 그러한 그 연락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뭘로 전합니까? 말로 전합니다. 말로 전하는 겁니까? 근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방송국의 단파 사건의 두목인 주범자인 성기석 씨라고 아마 우리 김동원 아나운서도 알고 예. 일생을 KBS에 바친 분인데 예. 법정 최고형을 받아서 2년 징역을 살았는데 네.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뚫려 맞았는지 허리가 부러지고 손이 떨려서 술잔이나 뭐 자기 사인도 자기가 못해요. 요 며칠 전에 내가 찾아보니까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허매고 있어요. 이제 아마 참 저분이 빨리 소생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봤는데 이런 사건에 걸려가지고 그런 희생자가 하나 있어요 지금. 네. 그때 그 연루됐던 그 방송국 직원은 모두 몇 분이나 됐습니까? 이 단파 사건을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네. 그게 아마 이은상 씨, 노산 이은상 씨가 펴낸 책으로 제가 아는데 네. 국가보훈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독립운동사 임시정부 편 그 후를 보면은 경성방송국의 단파 사건이라는 짤막한 기사가 있어요. 네. 거기서 그저 한 10명 정도가 희생자로 옥사자가 6명이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참 여러십 년 고생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뜻밖에도 이분들의 사상범의 재판 기록 일부를 제가 발굴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을 보니까 한 7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이제 그 붙들려 들어간 사람 한 350명.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다 제치고 그냥 열심히 지금 이걸 원고를 쓰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관훈 클럽에서 어떻게 얘기를 듣고 출판 보조금을 보내서 네. 지금 한두 달 하면 원고는 일단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좋은 출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일제하에서 방송이 18년이 있었다고 예, 그러는데 그렇죠. 역사가. 그때는 어떤 방송이었습니까? 그때 방송거리가 없죠.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이 매스컴이라는 게 참 무한히 고마운데 이제 저희들 들어 방송이 그때 어땠냐 하면 참 너무나 우습습니다. 보통 이 초창기 얘기하는 게 63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네. 그때는 63년 전에 아침 방송이 9시 반에 시작돼요. 네. 그러니까 첫 방송이 뭐 일기예보 또는 주식 시세, 네. 물가 시세 뭐 이런 게 뭐 주종이에요. 그리고 네. 아침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그저 잘해야 공지사항 한 번 있고 뭐 뉴스라는 것도 뭐 기자도 없고 하니까 동맹통신은 통신에서 가져오는 거 몇 자 가지고 뉴스거리가 없는 거죠. 방송거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쉬어뒀다가 낮에 잠깐 또 정오 시보 알려주고 뉴스 한번 하고 또 쉬었다가 저녁 6시부터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아나운스멘트를 해가지고 9시 반이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방송. 그러니까 방송 직원도 편하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뭐 근데 방송 들을 사람 있나 이게. 네. 63년 전에 방송이라고 시작했지만 수신기가 없으니까 듣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 에러가 많았어요. 그 당시 어떻게 해서 방송과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파 사건으로 중앙방송국에서 약 40명의 한국 직원이 붙들려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벼랑간 많은 직원이 빠져나가니까 이럴 사람이 있나. 그래서 조선방송협회에서 일본으로 건너와가지고 난 그때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거든요. 졸업 네. 예정자인데 네. 와가지고 이제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방송 공부를 한 사람 중에서 졸업 예정자로서 집이 한국인 사람, 특별히 서울인 사람 이제 골라다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동경에서 일본 그 도쿄에서 입사 시험을 보고 학과 시험을 먼저 본 뒤에 또 일주일 후에 구수 시험을 보고 그래가지고 그 보따리를 가지고 서울에 와서 이제 방송협회 회장이 발령이 전보로 왔는데 채용 결정되었으니 속히 부임하라. 네. 그 전보와 동시에 도쿄에서 서울까지 타고 올 기차
차비까지 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급한 거예요. 단파 사건으로 40여 명의 직원이 붙들어갔으니까 중앙방송국이 그냥 누가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방송국 인연을 맺게 된 거예요. 네. 그때 뭘 맡아서 일하셨어요? 제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중계 방송하고 녹음 방송. 그럼 엔지니어로 출발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들어온 아, 거예요. 예. 그렇군요. 네. 이 수집은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는요. 네. 우리 한국 방송을 처음에 시설한 분이 한덕봉 선배가 계셨는데 이분은 네. 세계 일주를 여러 번 한 분이고 아주 세계 희귀 방송 기재 골톱업 수집가예요. 이분. 네. 근데 이분이 별명이 뭐냐면 한국의 말콘이에요. 한국의 말콘이. 네. 그래서 이분이 세계 항행 중에 있던 도중에 경성방송국에서 모시고 오는 전문이 가니까 일을 이제 대충 정리하고 이제 제물포항으로 돌아온 거예요, 인천으로. 네. 그때 이제 환영을 하던 사람들의 최신부 관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의 말콘이 한국화다 뭐 이랬다니까. 아하. 이 한덕봉 씨가 방송 인으로서는 최고 권위자로 우리가 봐야죠. 근데 예. 그분하고 이제 중계 녹음기에서 같이 모시고 일을 하는데 그분이 하루는 자기 집을 다리고 가더니 내가 사실 이런 기재를 수입하는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네. 당신같이 젊은 사람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1943년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맡겨 주신 것도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잘 간직하고 있다가 6.25 때 50년이니까 1950년이니까 꼭 40년 전 얘기예요. 네. 그때 제가 젊은 나이에 대전방송국의 방송과장을 했어요. 네. 거기서 6.25를 만나니까 어이구 이거 큰일 났구나. 난 뭐 이제 비난을 해야 되지만 이 물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때 전부 수집한 게 59점인데 네. 그걸 그 관사 방송국 관사 천장을 뜯고 거기다 올려놓고 비난을 갔어요. 그래 네. 갔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하. 그렇게 된 경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다 잊어버리죠. 어디로 간지도 모르죠. 근데 참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지금까지도 구하지 못하고 뭐 앞으로 구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게 많죠. 네. 그 후에 이제 6.25 후에 계속해서 또 수집을 하시기 시작하셨고요. 근데 6.25 후에는 못했죠. 왜냐하면 일사후퇴 부산 내려가 피난하는 동안에 제가 유엔군에 종군하면서 공비토벌 한다고 남원 방송국 건설을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냥 군복 입고 네. 완전히 한국 군복 입고 모자에다 HLKL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송국 콜사인 붙이고 네. 그 유엔군 그 8군 심리전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남원에서 방송 세우는데 저는 거기 가서 바지도 못 보고 공비가 그냥 밤마당 나와서 그냥 따발총을 그냥 쏴는 바람에 네. 그 밤잠도 못 자고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수집 못하고 있다가 네. 1953년 정부가 서울로 환도를 해가지고 네. 안정되고 난 뒤에 54년부터 이제 다시 종로, 청계천 이런 데로 이제 고물상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 2,000점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크게 분류하면은 어떤 종류가 글쎄 됩니까? 기재가 아마 한 200여 점 될 거예요. 방송 기재가. 네. 문헌, 서류, 무슨 기념품, 배지 뭐 이런 거 앞에서 뭐 이럭저럭 한 2,000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지금 가지고 나오신 기재는 그 언제적 겁니까?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방송을 통해서 시보를 알렸어요. 네? 예. 요새는 제가 알기에는 여기 지금 KBS에 있는 시보 장치는 아마 24시간에 오차가 허용 범위 오차가 1000분지 9초 이내인가 하여간 뭐 거의 오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건데 네. 이 표준 시계는 이게 보입니까? 네. 이걸 이제 아나운서가 와서 네. 지금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시계를 정오에 맞춰 주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5초 전, 뭐 3초 전, 2초 전 하다가 이걸 땅 때리는 거예요. 이 소리 나갔다 하면 네. 시계를 어디에 있든지 라디오 들리는 사람 12시에 맞추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으면 광화문에 있던 그 소방서 네. 탑에서 네. 사이렌을 울려요. 네.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들리는 지역에서는 어이구 12시라고 나고 다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국가의 표준 시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보는 눈의 각도, 네. 또 때리는 속도, 네. 뭐 이거 가관이죠 뭐.
그게 잘못 때려가지고 뭐 사이렌이 여러 번 울렸다고 그래요. 건시 아나운서가 2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지불할 얘기 그래서 2번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 호랭이가 담배를 피웠다고 네. 그런 시절 얘기죠. 그 저희 그 대선배님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은 물론 우리 유병원 선생님 같이 그렇게 그 방송의 원로분들이겠죠. 아나운서 분들의 말씀인데 이 서울서 시보를 12시에 울리면은 수원에 있는 할아버지들은 1시에다 맞추셨다고 그렇죠. 그래요.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전파가 오는 시간이 있는데 제 아무리 빨라도 오는 시간이 있으니 12시라고 그러지만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1시간이 안 걸렸겠느냐고. 맞아요. 그래 1시에 마치고. 맞아요. 예, 그런 그 참 지금 생각하면은 이건 완전히 정말 너무나 순박한 그 옛날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방청객 여러분이나 댁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은 이 매스컴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예. 옛날 사람들은 참 소리에 기근입니다. 예. 그 소리를 들으려고 예. 가정에서 스피커로 들으면 여럿이 들을 텐데 이 헤드폰으로 듣는 걸 15원이에요. 그것도 쌀 3가만 줘야 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남자가 혼자 끼고 앉아 들으면 여자가 나좀 반 좀 듣자고. 그러면 이게 한쪽을 돌려주면 네. 그 서로 감질만 하는 거예요. 네.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러다 방송 끝나버리고. 예. 그러니 그때 그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라디오 한 대 값이 얼마나 됐을지 몰라도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라디오 값이 대단히 비쌌죠. 네. 근데 그때는 네. 전기불이 가정에 들어가 있는 집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 부잣집 뭐 그때는 배백석, 배천석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했는데 큰 부잣집 사랑방에서 자 이거 뭐 서울서 방송을 한다는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 그 라디오가 얼마냐? 그럼 한 100원 배경해요. 그럼 쌀이 20가마라고. 추수한 데서 쌀 좀 내다가 하나 사보려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다가 넣으면 그게 뭐냐면 전기가 없으니까 전지식. 네. 전지식이에요. 네. 그게 3구 라디오라는 건데 그 라디오 진공관이 지금 가정에서 키는 전구나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 건전지를 사가지고 전기불 한번 켜보셔. 금방 나가죠. 그 몇 시간이면 금방 나가죠. 그거 비싸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저녁을 먹고 동네 사람들은 그 감히 사랑방 안에 들어가서 듣지는 못하고 바깥에 마루에 앉아서 걸터 앉아 개평으로 듣는 거예요. 소리 흘러나오는 걸 그냥 그 감질이 날 듯이 듣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영감님이 뭐 남도 민현이 뭐 주로 창을 그때 이제 시고서 좋아하는. 예. 그게 이제 오늘날의 쇼 프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방송 끝나고 슬슬 이제 영감님이 딱 끄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고 가면서 그 미안하니까 비싼 라디오, 비싼 청취료 거저 들려주니까 고마워서 달걀 한 개씩 갖다가 그 사랑방 마루 구탱에다 가만히 놓고 갔다 그래요. 근데 그 나중에 그 부잣집 영감님이 화를 내고 당신들은 어려운 사람이고 그런 걸 우리 집에다 가져와야 될 이유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말이에요. 네. 그런 얘기가 뭐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 예. 그러니 그게 정말 참 요즘 생각해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요즘 그 젊은이들이 생각하면은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죠. 네. 이해 안 되죠. 네. 지금 옆에 가지고 나온 것도 계시잖아요. 그거는 이게 지금 뭡니까? 이거 김동건 아나운서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좀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합시다. 네. 이게 무게가 4.5kg예요. 하하. 이게 뭐냐 하면 네. 1927년 개국 할 때 쓰던 네. 레코더 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5kg를 내놓고 네. 여기 지금 굵은 바늘이 하나 하늘이 달렸어요. 있죠. 네. 그래서 SP 판을 걸어놓고 이걸로 뭐 아리랑이고 뭐 트는 거예요. 네. 그 비싼 판을 사다가 이거 뭐 10번 이내에 다 망가져 버려요. 그렇죠. 네. 이걸로 뭐 눌러서 깎으면 그냥 호입해가지고. 네. 근데 우리 할아버지들도 하늘도 또 잘 닳잖아요. 이게 참 미련하고 왜 좀 가볍게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는 건데 이게 다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적어도 세계적인 미국의 RCA 빅타입니다 이게. 네. 근데 이러니 네. 뭐 그때 인왕산 뭐 그 호랭이 사람 잡아먹었다는 뭐 그런 얘기 시절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제가 이게 잘 보입니까 방자가? 네. 예, 이게 방송국 기회 조선 방송이다 그런 얘기인데 네. 이제 어디 갈 때는 네.
이걸 들고 가요. 무슨 네. 단체 행사가 있을 땐 이걸 들고 가고 어허. 이게 대단하죠. 한국의 방송팀이라면 대단합니다. 네. 이게 그때 이렇게 쓰던 거예요. 이게. 네. 내가 달고 나온 배지도 이게 네. 이게 조선 방송협회 배지입니다. 요새 KBS 배지 다시는 거나 마찬가지. 예, 이거 뭐 예. 대단한 존재로 달고 다녔던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옆에 또 가지고 요게 아니요 이제 저쪽 거요. 예. 요게 이제 요거 먼저 하나 보여드려요. 요거 실험 방송 시대 때의 마이크로폰이에요. 이건 실험 방송. 네. 우리가 본 방송 하기 전에 2년여 동안 실험 방송을 했어요. 네. 그 이게 실물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실물은 요건 못 가지죠. 요건 아무도 못 그 가지죠. 전화 다이얼 같습니다. 요게 그러면요. 네. 이게 저 영국의 말코니 회사 제품인데 네. 요 안에 뭐가 들었냐면 저 가봉 분말이 들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그 이게 이제 그 진짜로 이제 마이크로폰인데 라이스 마이크로폰이라고 네. 방송 할머니 복혜숙 씨가 네. 이걸로 드라마를 하는데 네. 그 구멍이 뚫렸어요. 네. 그래서 거기 침이 튀면 감전돼 죽는다고 네. 무서워가지고 똑똑히 보지도 못하고 비스듬히 옆에서 했다고 그런 얘기인데 네. 옛날에 방송 초창기에는요. 네. 벼락이 치고 비가 많이 오고 억수퍼 보면 여보 방송 좀 빨리 끝내고 집에 갑시다. 이렇게 이거 벼락이 치고 이거 비가 오는데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그런 엔지니어들도 방송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고요. 그냥 복혜숙 방송 할머니가 이걸 보고 무서워했다는 것도 뭐 전기를 모르는 사람 입장으로 예, 예, 예. 혹시나 여기 감전이 되면 어떡하는가 그런. 요게 이제 모니터 스피커예요. 이게 모니터 스피커인데 네. 요것이 이제 유성기형 나팔이죠 이게. 네, 네. 근데 요게 이제 모니터 스피커로 이게 장만했던 건데 요거는 요새 소리를 적게 하고 크게 하면 보리움을 하죠. 네. 옛날에 이 진동판을 네. 간격을 넓게 하고 좁히고 아하. 이게 사람이 머리가 잡아주고, 그거밖에 안 돼. 네, 63년 놔주고, 전에 사람의 머리는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소리를 좀 크게 하려면 이 센터를 중간에다 놔야 되고 네. 예? 좀 작게 하려면 또 붙여버려야 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런 저거 있던 네. 그러니 오늘 여기 지금 이 마이크를 보면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방송하기 위해 차고 나온 마이크를 한번 선생님 보십시오. 그러니까 격세지감이 예. 있죠. 예. 지금 저희들이 차고 있는 거 이것도 큰 겁니다. 요즘은 성량 계피만한 마이크가 개발이 돼 가지고 뭐 어디에 차고 있는지 전혀 모를 정도의 그런 그 마이크로폰들이 개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럴수록 저 마이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이 또 책자니 뭐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네. 이게 이제 이거 네.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조선 방송협회보 네. 1호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KBS 사보 1호가 마찬가지.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여기 보면 네. 누가 뭐 인사 발령이 되고 누가 임시 고원이고 누가 임시 직원에서 뭐 하여간 별 행정 일반 전부가 나와 있어요. 이게.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또 출판 문화 배가 좀 고프고 전장을 하고 할 때 지질의 변화도 생겼고 뭐 네. 그딴 걸 모르겠는데 예, 옛날 역사는 이 종이의 예. 질이 아주 그렇죠. 네. 참 그러니까 이제 네. 해방이 8.15 해방이 되고 일본으로부터 방송시설 인계받는 한국 사람들의 발령. 네.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해구 박사인데 네. 이해구 박사의 굉장한 뚝심이죠. 이건 뭐 네. 장씨 개명도 안 하고 그냥 막 버티고 그게 다 일본 사람들에게 네. 우리 한국말 방송을 위해서 투쟁하고 한 사람들의 기록도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아주 귀중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 절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좀 네. 이렇게 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말씀하시죠. 방송 청취장이에요. 근데 이게 방송 청취 허가장입니다. 사실. 아, 이것이요. 네. 근데 방송 지금 라디오를 사면 요새 네. 같으면 뭐 한 집에 라디오 10대 사든 20개 사든 아무 관계도 없고 언론이 자유니까 문제가 아닌데 이때는 라디오를 사면 방송국을 통해서 조선 총독부에다가 내가 이러이런 형태 라디오를 샀는데 방송 청취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래가지고 허가를 맡아야 들어요. 그 허가장이에요. 예. 그리고 가운데는 고유번호가 붙어 있어요. 네. 97,076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대장을 조사해보면 아 이거 누구 집 라디오인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 이걸 바깥에다 대문간에 붙이고 방송 소리가 흘러나오면 가만두고 네.
만약에 저게 대문간에 안 붙고 방송 소리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면 여보세요 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허가도 안 받고 방송 듣습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곧 신청해야죠. 그래서 그 직성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청률 그거 청취율 받는 내는군요. 그거 꼼짝 못해요. 그때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방송국 직원들은 그거 가지고 보험금을 타야 되니까 네. 한 달에 2엔씩 받아가지고 총 재원이 되는 거니까. 근데 방송국 처음 시작할 때에 자본금이 40만 엔이에요. 네. 조그만 은행 하나의 규모라고 그랬다. 네. 근데 40만 엔을 무슨 어떤 개인이나 무슨 어서 준 게 아니라 전부 민간의 줄을 모집 참 멋있어요. 이거 경성방송국 사단법인 경성방송을 보면 40만 엔의 자본금을 한 구자에 200엔씩이에요. 네. 그러니까 200엔씩이니까 2천 줍니까? 2천 줄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걸 한 건데 얼마나 멋있어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이 돈을 내서 만든 방송이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줄을 팔았다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은 돌아갔지만 창당 그 개국 멤버들 중에서 그 줄을 팔러 다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어떻게 구입하셨습니까? 아 이거는 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거를 수집하느라고 예. 이거 양쪽이 다 이게 구멍이 뚫어졌는데 사실은 여기 가서 못 박을 수 있는 조그만 구멍이 있었어요. 양쪽에요. 네. 예. 네. 근데 이걸 내가 대전 방송국장 지날 때에 운동화를 신고 시구를 많이 다녔다고요. 네. 일부러. 그런데도 영 못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 경기고등학교 광화문에 있는 옛날 경기고등학교 뒷담 밑에 한국 집이 맺혀 있는데 보니까 대문에 붙어 있는데 아마 페인트를 수십 번 칠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3, 40년 지난 거니까. 그냥 뛰질 않고요. 전혀 안 보이죠. 그냥 페인트가 묻었는데 요새 동그란 저거 딱지가 붙어 있는 게 별로 흔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니까 일본말로 라자가 짚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에 부풀어 가지고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한번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아주머니 미안하지만 여기 대문에 붙은 거 제가 옛날에 방송을 다니던 사람인데 그거 저 좀 하나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보 나도 우리도 필요해서 붙여둔 건데 무슨 소리야 문 탁 닫고 들어가더라고. 그날 집에 가서 한 잠도 못 잤어. 예. 그래서 국리 끝에 저 집이 그 여자 부인이 아니고 남자 주인도 있을 것이다. 네. 내가 아침에 일찍 가서 남자 주인을 만나리라. 그래가지고 아침 7시 반에 그 집에 도착을 해서 9시까지 기다려도 아무도 남자는 안 나와요. 예. 여자도 안 나오고 아이들도 안 나오고. 네. 그래서 가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예. 황학성이라고 내가 경기고등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인데 네. 그 황학성 변호사한테 가서 이 사람아 내가 이게 사실 뭘 하나 훔쳐야 되겠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네. 5천 원만 준비해 가지고 네. 그 드라이브를 하나 가져와서 뭐 안 보는데 뜯어 가지고 다행히 안 들키면 가져가고 네. 들키거든 파출소로 들어가서 빨리 5천 원 내고 네. 그 직결 심판을 받는 게 좋겠다. 좋다고. 그래서 5천 원을 대금이죠. 그거 뭐 집어넣고 그 이튿날 이제 새벽에 온 거예요. 네. 와서 골목길에서 아무도 없는데 이걸 한쪽을 뜯는데 참 어려웁디다. 네. 페인트를 수십 번 발라놨으니까 잘 들어가요. 네. 이 한쪽을 뜯으니까 못 박은 자국이 뚝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덜렁덜렁 하는데 야 발은 됐다 생각을 하고 근데 나무를 훔칠래니까 마음이 떨려가지고 저 반대쪽을 못 뜯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피해가지고 한참 마음을 진정시켜가지고 야 저거 반은 떨어졌는데 반만 있으면 된다 생각을 하고 네. 살살 가서 이제 그걸 완전히 뜯었어요. 네. 내가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지금 미안해요. 왜냐하면 그 뜯은 자국이 그대로 있더라고. 지금도요. 뭐 다른 걸 칠해도 그 완전히 그 색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 어허. 여러 십 년 붙어 있었으니까.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임자가 있으면은 그 뭐라 당장 그랬지? 방송국으로 아니야 그분 기억이 날 거예요. 그 달려오셔가지고. 여자분이 네. 아마 그때 제가 이걸 뜯을 때가 1976년인가 얼마니까 그분이 한 40대 한 50 그렇게밖에 안 보였으니까 아마 충분히 보시고 저놈이 뜯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돈 얼마 가지고 계신지. 뭐 시효가 지났어요 이제. 네. 그뭐 도덕시효가 10년이면 다 끝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럴 거예요. 예. 그럼 10년 넘은 것으로 그렇게 몰래 가져오신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빨리 다 말씀을 하시죠. 예. 자료 중에서 오늘 가지고 나오시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카메라로 가서 수록해 온 것이 있는데요. 예. 그걸 좀 보시면서 예. 설명을 해주시면 예.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전 댁입니까 지금? 예. 네. 이게 이제 그 뭐 지금 요새 나오는 것이 네. 박물관 법에 의해서 저건 뭡니까 지금 나오는 것이? 저거요. 네. 저거는 이제 그 부부가 방송 좀 더 듣겠다고 싸우던 광석식 수신기예요. 아. 전기가 없어도 들어오고 네. 전지가 없어도 들어오고 가격도 15원밖에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예. 요거 지금 나오는 게 아마 우리 김동건 아나운서도 알 거요. 네. 방송 전성시대 20곡의 키박스예요 이게. 하하. 20개 알죠? 장기범, 장기범 문제한. 선배님이셨죠. 네. 이게 유명한 거죠. 네. 이게 이제 한국 최초의 트랜지스타인데 네. 1960년 우리 이 박사가 장기 집권을 위해서 선거 직전에 네. 이게 외화 정부 보유부를 달러로 급히 사다가 무상으로 배포한 트랜지스타입니다. 이게 아주 역사물이에요. 이게 네. 한국의 최초의 트랜지스타. 네. 이게 이제 부잣집 사랑방에서 듣던 베개 쌀 20가마짜리 이게 수신기예요. 근데 저 안에 진공관 이제 나중에 보여주실는지 모르겠는데 진공관 한번 보시면 네. 전지 값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를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렇게 크거든요. 전구보다 더 크잖아요. 네. 저런 게 진공관이 3개가 있어요. 저거는. 네. 그냥 저기다 건전지로 불을 켜가지고 방송을 들었으니까 건전지 사봐야 뭐 며칠 동안밖에 못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우리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재직 시에 네. 그분이 이제 아마 한국말보다 뭐 영어를 더 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 각국 전부 다 들리는 단파수신기고 요거 지금 나오는 거는 방송국 소재지인 서울 시내에서 방송국이 소재해 있는 도시에서 제일 싼 네. 3구 전기식 이제 그때 전기가 좀 들어왔으니까요. 네. 그런 수신기입니다. 이게 제일 그래서 방송국에서 희생적으로 보고 네. 싸게 월부도 주고 이러는 라디오예요. 요거는 이제 방송 청취 방해 방지기라고 잡음 제거기예요. 네. 요새는 전기가 좋아서 이런 잡음을 제거할 장치가 필요 없지만 외정 시대는 전차 잡음, 이발소 뭐 이런 것 때문에 잡음이 많았어요. 요게 돌아가는 게 지금 한국 최초의 1939년부터 사용했던 원판 녹음기입니다. 아. 저게 녹음기예요. 전 무게가 한 60kg 됩니다. 그래서 저걸 기운신 사람 지게로 지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저 혼자 못 들어요, 저거는. 그렇겠죠. 요게 이제 웬만한 그 성인 남자의 몸무게 아닙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던 3구 라디오. 네. 요거 이제 최초의 1927년 방송국 모니터 스피커요. 모양이 좋지 않습니까? 네. 요게 HLK가 이제 정부 수립돼 가지고 1948년에 콜사ing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만든 거고. 요게 기관총형 지범기라고 그래 가지고 권투링에서 장갑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이게 이 마이크로폰이 이게 네. 성능이 나쁘니까. 네. 그래서 저걸 우리가 KBS에서 고안해 가지고 네. 기술진들이 만든 거예요, 저거. 네. 그래서 저걸 버텨 놓으면 네. 잘 들려요. 네. 그리고 요거 돌리는 건 지금 아마 김동건 아나운서 알 거예요. 이게 아이스케이팅이라고 예. 어깨에다 걸머지고 다니는데 저것도 아마 25kg 무게가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손으로 태엽을 돌리고 네. 마이크로폰 녹음만 전지를 해가지고 네. 미고 댕기는 저 아이스케이팅 녹음기. 저거 거리의 화재 같은 거 대선풍을 일으켰죠. 아, 저 바로 방송 그겁니다. 네. 예, 초창기에 바로 많이 그거예요. 들고 예.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아, 참 그 희귀한 자료를 봅니다. 예, 그러니 저 시대의 라디오를 심취해서 들으시던 분이나 또 방송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저런 기계에 글자 한 자만 봐도 감회가 참 새롭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그 자료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그렇지가 못하죠. 6.25 사변 치르고 뭐 해서 뭐 네. 모노라고 맞지만 체계적으로 뭐 완전한 걸 모으진 못하고 네. 전 이제 다른 건 몰라요. 네.
8.15 해방까지의 방송 역사만 공부해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아, 그렇습니다. 최근의 방송에 대해서는 전혀 백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삼국진공관 시대 사람인데 네. 옛날에 방송을 어떻게 냈냐면 진공관에다가 송신관에다가 네. 너무 송신관이 뜨거우니까 운물에서 물을 끌어올려다 그 진공관에 열을 식혔어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웃을 거예요. 네? 그렇지요. 물을 끌어올려다가 진공관에 난 열을 식혔다. 근데 이거는 네. 우리가 방송 역사에 나오는 토막이지만 우리나라에 전기불이 들어온 지가 103년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방송 역사는 63년이죠. 네. 나이가 젊어요. 제일 젊습니다. 네. 철도가 91년, 저 통신, 최신 통신이 105년, 전기가 103년 그런데 네. 나이는 제일 어린 방송이지만 이 역사가 초창기 역사가 굉장히 화려해요. 얼마나 화려한 거니? 방송에 나갔어요. 나갔더니 야 이거 사람도 안 보이고 줄도 없고 연결도 안 하고 소리가 나는 게 뭐냐? 이건 귀신이다 분명히.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거 귀신이다. 이거 우리 생각으로 있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옥경 아나운서라는 아나운서가 그때 여자가 누가 저 직업 여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교섭을 하니까 외국 유학을 하고 막 들어온 판인데 미모에다가 아주 양장 미인에다가 신식 여성에다 하니까 아나운서로 취임을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이쁜 아나운서가 그런 목소리를 내느냐? 네. 이건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송실로 쫓아와가지고 유리창을 다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나운서 앞에랑 거기다 깜짝 놀라 바깥으로 뛰어나온 바람에 방송이 중단됐지. 네. 그러니까 난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옥경 아나운서의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걸어다니질 못했대요. 그 비싼 인력거를 타고 다녔다 그거예요. 예. 그 월급 얼마나 받았냐 그러니까 예. 고등고시를 합격하고 군수 봉급보다는 더 많았답니다. 그러면 뭐 인력거 타고 왕래할 정도의 실험 방송 때 아나운서니까 그만큼 뭐 어떤 특별한 경비라도 지원을 했겠지네. 그런 선풍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국말을 위해서 일본 사람에게 투정한 역사는 초대 방송과장 윤백남, 네. 윤백 아시죠? 윤백남, 김정진, 시무섭, 이해구 이 네 사람이 장씨 명도 안 하고 일본 사람한테 빳빳이 들어댑니다. 네. 이게 거물급 언론인들이에요. 거물급. 네. 뭐 그 일본말 고유명사 같은 거 한국말 방송에다 좀 집어넣으셔. 못합니다 그거. 네. 너라고 왜 그런데 막 그럼 자기 사표내고 만드는 거예요. 네. 이런 투장의 역사가 최신 무슨 전기 네. 무슨 철도 이런 거에다 비할 우리 한국 역사는 빛나는 거예요. 네. 외정 시대에 한국 사람들의 직원이 저력을 가지고 일본 사람에 대항했다는 건 우리가 지금 후배는 조금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 저 연극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연극은 그 뭐 복회숙 네. 그 생생한 할머니가 많이 예. 보증한 거 있잖아요. 예. 그래 그 연극할 땐 효과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새 소리도 나와야 되고 닭 우는 소리도 나와야 되고. 근데 요새같이 편리한 시대 생각을 하면 우습죠. 근데 뭐 문 여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이런 건 다 그 효과 기구로 했고 네. 제가 청량리 홍릉 네. 지금 아마 대전 위서관 그 가이스트 자일 네. 거예요. 홍릉에 밤에 가서 천막을 치고 이종일 선배하고 같이 그 원판 녹음기 실어 가지고 가서 소나무 위에다가 이런 마이크를 달아놓고 참새가 울 때 기다리고 논바닥에서 개구리가 울 때 기다리고 이걸 녹음을 하는 거예요. 예. 돈 들여가지고 자동차 운전수 직원 둘과 천막 치고 저녁 먹고 이게 참 사람이 가서 또 뭘 하려면 뭐 하던 거 멍석 편하면 안 한다고. 네. 이게 참새가 참 잘 울어줬으면 얼마나 우리도 멋있겠어. 날이 다 밝아서 될 때까지 별로 신통은 녹음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가서 방송에 들어보니까 참 그래도 그 효과로 썼죠 뭘. 네. 그렇게 한 그 거예요. 닭 울음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거는 스튜디오에다 닭을 직접 갖다가 그건 이제 놓고. 계명 방송이라고 예. 스튜디오 안에다가 네. 닭을 들여다 놓고 네. 며칠 사이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카튼을 벗기고 스위치를 넣으면 불이 확 켜지잖아요. 네. 그럼 닭이 울어요. 네.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가지고 정월 초하루 날 방송 개시 첫 때 그게 나갔다고. 네. 1월 1일 날 나간 근데 거예요. 정말 그렇게 정말 나간 거죠. 울던가요, 그러면 닭이?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서 하니까 잘 하하. 울었죠. 그 개명 방송까지 잘 나갔는데 네. 이 기쁨에 그거 그냥 스타디오 문 닫아놓고 네. 그래가지고 다 그냥 퇴근하고 그건 들여다보지도 않고
아침 이제 그 1월 4일 날에 출근해 보니까 닭은 다 이 연휴니까. 그렇죠. 네. 공기가 질식이 되고 먹을 거 없고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지. 그 훈련 받은 닭이 죽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예. 그 닭을 이제 빌려온 가정이 누구 집인 거니 민병선이라고 자동차 그 국장이 자동차 기사분 집에서 빌려온 닭인데 그 네. 다 변상했죠. 근데 사실 그 사실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거지. 네. 공기를 좀 융통해주고 물 갖다 놓고 모일 좀 줬으면 그 죽진 않았겠지. 근데 그 성대묘사 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당시 인기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지금 선생님 가지고 계신 초창기 방송 기재의 일부를 봤습니다만은 이것은 정말 어떤 경로로 어떻게 입수를 하셨는지 그게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다 그게 여러 입수하셨습니까? 가지 예로가 많죠. 네. 뭐 그걸 물건 하나 보면 내가 그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전부 돈 주고 사셨습니까? 아까 그 저 몰래 그 저 뜯어오신 거 말고는 다 뭐 돈 주고 산 것도 있고 평양방송국 개국기념 벼루 같은 거는 이계선 아나운서라고 그 양반이 저 1927년 개국할 때 들어온 분인데 네. 가지고 털렁털렁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여보 유국장 내가 가지고 있으면 빚이 안 날 거겠어. 네. 좀 이거 참 평양방송국 개국기념이라는 거 지금 생각하면 난 볼 때마다 참 마음에 그냥 희열을 느껴요. 그럼 어디 가서 구경이나 해볼 수 있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정부기관으로 들어간 우리 방송이 불용품 못 쓰게 된 물건을 5년 이상 두면 고물상에다 불화를 해버려요. 공매 처분해버려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수집한 게 기관총형 지분기금 네.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몇 개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돈 주고 산 것도 있고 또 친구들이 많이 서류 같은 거 뭐 이런 것 주었는데 아유 난 빈대 많이 끌어왔어요 우리 집이. 네. 그 사람들도 뭐 집에다 들어박아 놨던 가져오니까 뭐 요새 빈대가 없지만 뭐 내가 수집 시작한 지 수십 년 전인데 그 주면서도 이거 빈대 있어서 괜찮겠어 아주머니 괜찮겠어 그러더라고. 네. 근데 가져와 보면 빈대가 굴거려요. 네. 그 우선 내다 놓고 먼저 소독 먼저 하고 그랬는데 그건 누가 같이 사는 여자가 누가 좋아하겠어. 근데 마음이 좋은 여자예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서로 같이 협조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비싸게 주신 건 어떤 비싸게 겁니까? 준 것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철제 네. 쇠로 만든 케이스의 상구 라디오인데 그건 참 외모도 좋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그 고물상에서 눈이 떠가지고 일본에서 나오는 고물 라디오의 그 목록을 이제 잡지 같은 거 보고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내가 발견해서 샀는데 그거는 한 50만 원. 언제적? 76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건 그럼 지금으로 치면은 근데 뭐 지금은 구경 못 하죠. 네. 뭐. 예. 네. 근데 일본에 가서 NHK 박물관장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일본 고물상도 내가 봤어요. 네. 이게 고물상 할아버지요 사실 내가 이거. 네. 근데 고물상에 갈 때 이렇게 양복 입고 가면 안 돼요. 네.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운동화 신고 잠바 입고 가고 그래 좀 싸게 산다고. 네. 왜냐하면 옷 잘 입고 가면 돈 많은 사람인 줄 알고 막 비싸게 달래요. 네. 그 일본에 이제 가서 이 고물상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역시 눈에 안 보이더라고. 근데 내가 필요 없는 거 일본 거 뭐 한두 개 있는데 상당히 고가로 매겨놨더라고. 네. 근데 예. 많이 어떤 집이 뭐가 있다 이런 걸 제가 알아요. 또 뭐 이거 미친 사람이니까. 네. 근데 그런 분이 나하고 뭐 친하고 뭐 참 친구지간으로 여보 이제 좀 내놓으쇼. 내가 작업 보고 한번 입고 올 테니 당신네 다락에 올라가서 한번 뒤져봅시다. 아이 귀찮아.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먹었어요. 네. 아이 귀찮아. 나 죽으면 다 가져가셔. 그런 정도 고물상 하시는 분이요. 예? 아니죠. 그 방송인이지. 방송 그분도 방송인이고. 그럼 예, 방송인이죠. 예. 예. 가야 올라가서 내가 작업은 내가 다 할게 당신 그냥 필요 있는 거 없는 것만 좀 가르쳐. 그 집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데 많을 예. 거예요. 뭐 문헌 그분은 뭐 무엇이든 분인데요. 방송인이죠. 아니요, 방송인 중에서도 뭐 아, 엔지니어. 누구라고 하면 알아요. 근데 내가 그냥 예, 이런 예, 얘기 안 하지. 근데 그분 사모님도 알지. 네. 아 그런데 이 양반이 잘 내놓질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이 방송 박물관을 얻다가 이렇게 참 내놓는다든지 할 때는 그런 분들의 리스트를 다 드려야지. 내가 빈손으로 가니까 네. 또 사실 그 예도 아니지.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나보다 훌륭하게 잘 보관하고 잘 운영하고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불불불 나가요. 네. 나는 이걸 갖다가 지금 습기는 안 들어오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나무떼기가 그 괴짝이 말라가지고 쪼개지질 않나. 하여간 뭐 난 이 보관에 대해서 이제 아주 한계를 느꼈어요. 하여간 내가 나이도 고령한 사람인데 이거 가지고 있는 거 하나하나가 녹슬고 그냥 부서지고 뭐 이렇게 좀먹고 근데 가슴이 아프다고 사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 그 이규일 씨의 아드님이 KBS에 있다고 그럽시다. 이규일 씨가 방송관리국장을 지내던 분이에요. 네. 그분하고 나하고 예전시대부터 건물 잘 알죠. 내가 대전방송국장 재직 중에 그분이 돌아갔어요. 네. 그게 부고가 왔더라고. 그래서 그날 밤에 퇴근해가지고 밤에 서울 올라와서 문상을 하고 내려간 거예요. 네. 속마음으로는 늘 저분 살아있을 때 육장 염려 마라. 내가 있는 거 다 주지 뭐 당신 주지 뭐 내가 뭘 할 거야 그거. 네. 이러고 지내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대전서 이제 서울 올라와서 사모님을 찾아뵈러 간 거예요. 네. 갔더니 가보니까 그냥 그 많은 책이 하나도 없어요. 네. 사모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사 치르고 와서 그냥 보기도 싫고 그래서 다 그냥 저 리아 갖고 놀아서 다 내보냈어요. 이런 게 많아요. 우리 최근에도 방송에 역사적인 인물이 많이 돌아갔어요. 네. 강정수 씨라든지 네. 아세요? 네. 조기택 선생님 네, 네. 이런 분들 다 방송 중립화, 방송 국악 뭐 애 많이 쓴 분인데 내가 이거 인력이 모자라니까 쫓아가서 빌고 그분의 뭔가 남아있는 역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 조금 기회 놓치면 못해요 이거. 이걸 어떻게든지 어느 분이 주관을 하셔가지고요. 우리나라 방송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가지고 계신 것도 전부 합쳐가지고 NHK처럼 일본에요. 방송 그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그거야 내 소망이죠. 네. 뭐 그렇게만 되면 나야 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나라의 박물관이 방송박물관이 세워진다면 나는 기꺼이 내놓는 거죠. 이것만이 이제 제가 네. 조금만 더 젊어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용기를 갖겠는데 사람이 고령하게 되면 네. 사실 내일이 어떨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에 그 참 마음이 안 놓이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또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 일본에 골동부 수집을 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분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그 NHK 방송박물관 부관장이 보더니 어떻게 이런 걸 그 전라는 겪었는데 가지고 있느냐고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격려해 주더라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참 어디서 생각을 하든지 생각을 하고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방송 기재 외에도 또 뭐 저 방송 관계 사진들도 많이 모으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진을 말이죠. 네. 아마 이럭저럭 모은 거를 추리면 제가 소망의 하나는 또 그거예요. 네. 사진으로 보는 한국 방송사. 뭐 이럭저럭 한 700~800장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이고, 네. 그것도 좀 대단한 더 자료입니다. 광범위하게 수집해가지고 한 1,500장 정도 모아가지고 추려가지고 네. 심사위원을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사진을 보는 거 하나 책을 만들었으면 그것도 무슨 역사에 남을 일이 아니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가지고 나오신 거 몇 장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나오는 분은 누굽니까? 이게 이옥경 초대 아나운서예요. 아하. 아주 미모입니다 저 사람. 네. 그 인력고 타고 출퇴근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아쉽습니다. 요즘 있었으면은 계셨으면은 말이죠. 텔레비전 시대에 얼마나 날렸겠는가.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저 63년 개국식 실황입니다. 네. 개국식. 네. 개국식에 잔치하는 거기 저 춤추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아마. 네. 63년 전 사진. 이게 이제 야구 중계 방송이에요, 이게. 예. 근데 저렇게 캉캉 모자를 쓰고 네. 지금 이런 마이크를 저 앞에다 놓고 네. 제 공이 들어와도 방해 안 받게 철망을 친 뒤에서 지금 네. 야구 중계를 하는 거예요, 저게. 네. 그때 또 윤길구 과장님께서 야구 중계를 잘 저거 바로 윤길구 사진 나오잖아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윤길구 아나운서, 최승주 아나운서. 예. 저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에 보신 왼쪽이 전데 네. 이게 이제
1954년. 이쪽 바른 쪽에 계신 분이 윤길구 과장이시군요. 그렇죠. 바른 손쪽에 예, 맨 예, 끝에. 예, 대단한 아나운서죠. 저 사람. 저하고 저 외정시대 같이 동기로 들어왔어요, 방송국에. 네. 저게 이제 아이스케이트통 미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네, 예? 네. 거리의 화제. 네. 손으로 감는 녹음기. 예? 손으로 감는 녹음기. 이게 보관이 굉장히 어려우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보관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예. 네. 그 지금 현재 그럼 파손된 것도 있습니까?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그런 건 없겠죠? 파손된 거는 그때그때 수리하느라고 하죠. 아, 예. 그 정년 퇴임하신 거는 언제였습니까? 제가 대전 방송국장을 지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본사에서 방송 50년사 사무국장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방송 역사에 미친 사람이니까 네. 아마 그게 76년 달 초인가 뭐 76년 초인가 뭐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럼 앞으로 최대의 소망은 이 방송 박물관이 생기는 거군요. 이 나라에 방송 박물관이 만들어진다면 네. 쾌히 내가 내놓고 그것을 보고 죽는 게 희망이잖아요. 네. 예. 실례지만은 연세가 금년에 73입니다. 네. 나이가 많이 먹었죠. 요즘도 수집을 하러 다니신다면서요? 매일 다녀야죠. 예. 매일 다녀야죠. 예. 근데 그게 요 며칠 전에 네. 동아방송 없어진 방송이에요. 예. 동아방송 개국 1주년 기념 메달이 조그만 동전이에요. 네. 그게 나 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어떤 고문사에서 구했으니 나오셔 연락을 받고 쫓아나갔어요. 네. 근데 꼭 우리나라 지금 10원이나 10원짜리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동전인데 DBS 동아방송 개국 1주년 첫 돌 그런 메달이에요. 네. 참 감격. 이그뭐 저 정찰제가 돼서 깎지도 못하고 그런 집에 가서 샀어요 제가. 네. 돈 몇 푼 안 되는 한 2만 원 줬지만 그런 거 하나 들고 올 땐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늘로 올라가는 거 같지. 그 기분은 수집가가 아니면 모르죠. 네. 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네.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예. 그리고 좋은 자료를 많이 또 발굴을 하시고 보관하고 계시다가 후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방송사를 위해서 업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그 원로 방송인이신 유병헌 선생님을 모시고 방송 관계 자료 수집에 평생을 바쳐오신 집념과 여러 가지 애환 그리고 비화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